안녕하십니까, 홈파베리의 윤 선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마포구에 있는 42평형 신축 아파트 현장입니다. 현장이 지금 마감이 너무 잘 나와서 저희들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고, 또한 오늘은 저 혼자서 외롭게 영상을 찍는 방식이 아닌 현장을 진행했던 우리 홈파베리 식구들과 영상을 함께 찍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제 우측에 앉아 계신 분이 저희 기술팀장님 로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로키입니다. 현장 집착남으로서 마감에 대해서 아무튼 엄청난 고민과 그리고 품질에 대한 그런 열의를 보이고 계시는 저희 기술 팀장님이세요. 제 왼편에 계신 분은 이 현장의 진행과 그리고 디자인을 맡은 엘린 디자이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마포자이 센트리지 담당한 엘린입니다. 디자이너님, 여기 현장의 간단한 고객님 소개랑 어떤 것들을 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은 우선 가족 구성원이 4분이시고요. 자녀분이 초등학생 1학년의 남자아이, 중학생의 따님분이 있습니다. 미팅을 자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사장님과 사모님이 원하셨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제일 먼저 이제 우선적으로 말씀해주신 부분은 이제 벽 부분과 바닥 부분을 이제 타일로 진행을 하고 싶으셨어요. 아시는 이제 지인분이 타일 공사로 마감을 하여서 이제 그 부분에 좀 마음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했는데,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모든 벽 마감이 타일이면 조금 무겁지 않을까, 칙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방법을 좀 제안을 드렸죠. 저희가 그 이 현장에서 저희들도 자주 쓰지 못하는 마감재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사용하면서의 고충이 또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고충이라고 하면 박판 타일이 한 6T로 나와서 여기 붙이는 과정에 깨질 염려도 있었고, 붙이고 나서 다른 공정과 섞이면서 깨질 수 있는 염려도 있었고, 바닥이 타일이다 보니까 공구를 떨어뜨리더라도 크랙이 가는 그런 불상사는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옆에서 작업자 우리 선생님들 전부 다 지켜보면서 60일 동안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던 현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지만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봤었을 때 늘 우리 로키님의 얼굴에는 인상과 짜증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긴장감을 이렇게 형성하셨던 그런 기억이 조금 남기는 하는데, 우선은 현장을 같이 한번 둘러볼까요? 자, 공용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일은 사실 처음에 고객님께서는 약간 이렇게 결이 좀 진한 타일을 선호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제품이 없다 보니까 많은 매장을 이제 둘러보면서 타일을 좀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결 있는 것들도 많이 제안을 드렸지만, 오래 이제 거주를 하시다 보면 그 결들이 조금 질릴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하시다가 텍스처가 살짝 있는 이제 그런 타일로 이제 결정을 하셨어요. 근데 텍스처를 자세히 보시면 약간 갈색이랑 흰색 그런 반점 이런 텍스처가 있는데, 저는 그 갈색 부분의 그런 포인트를 따와서 무늬목을 이제 같이 포인트로 생각을 해서 브라운으로 가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 타일은 벽이랑 너무 이제 일률적으로 가다 보면 무늬 같은 것들이 너무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들어서 바닥은 조금 깨끗한 타일을 좀 선택을 하되, 톤은 좀 일률적인 그런 바닥 타일을 1200에 1200각 타일로 선택을 하였고, 벽도 마찬가지로 도장을 이 타일 기준으로 삼아서 약간 베이지 톤의 그런 도장을 같이 이제 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사각형 바닥 타일을 선호하는데 직사각 형태의 타일이 주는 어떤 그런 불안감 같은 게 있어서 1200에 1200이 완성이 되니까 엄청 안정적으로 저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복도 공간이 너무 딱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복도 공간의 타일을 보면은 세로선이 하나도 없어요. 1m 20cm 타일에서 한 방에 끝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현장에서 많이 다뤄보지 않는 소재의 마감재를 사용을 했는데 바로 건식 무늬목이라는 마감재입니다. 가격적으로도 워낙 비싸고 다루기도 워낙 까다로워서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마감재인데 여기서는 그 마감재를 성공적으로 풀어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디테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박판 타일이 이렇게 따라 들어오면서 도어다리 역할을 하는데 도어다리 역할을 하면서 이제 무늬목 도어 틀이 만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설치를 했냐, 무늬목 도어 틀을 먼저 설치를 하고 나면 타일 작업자들이 완벽하게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늬목 도어 틀의 발주는 최소한 빨라도 10일 정도가 걸려요. 근데 실측을 하고 목공 작업하는 도중에 문이 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보니 박판 타일을 먼저 시공을 하고 무늬목 틀과 도어를 설치를 해야 되는 저의 애로사항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풀었냐, 무늬목이 오기 전에 한 번 더 가태를 세워주고 박판 타일 시공을 하고 나서 다시 목수가 입장을 해서 무늬목으로 교체를 하는, 공사 순서도 정리하고 특정에 관련해서는 한 번도 막힘없이 공사를 제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적인 거를 표현하자면 무늬목 공장에서는 아무래도 도어를 만들어주고 주방 가구 도어를 만들어주는 업체다 보니 저희의 디테일을 신경 쓰지 못해서 미리 조그마한 미니어처로 이런 스텝 도어를 표현해서 공장에다가 줬어요. 그래서 실수 없이 잘 나온 사례였습니다. 도어 다리 이쪽 부분 제로 분리를 사용을 했는데 실리콘도 안 써도 될 정도로 기밀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기존의 레이아웃은 원래 기존에 있는 이 미닫이 창호가 얘의 2배가량 이 정도까지 미닫이 창호가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소파 길이도 너무 이제 제한적이고 많이 작아질 것 같아서, 그리고 벽체 이 박판 타일에서 주는 효과가 이제 쭉 이어져 보이는 이제 확장감을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제 목공으로 연장시킨 뒤에 박판 타일을 이제 쭉 이렇게 이어서 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현관에서 들어왔었을 때 복도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공간이 이쪽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소파도 우리가 원하는 것도 못 놓고 이 공간이 뒤쪽에 발코니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생활할 때는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보일 거다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럼 절반은 가리고 나머지 절반은 간사로로 표현해서 이 소파 뒷벽면을 가장 연장감 있게 보여가면서 이 주방 쪽과 같이 어우러지게끔 만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색깔이 보면은 지금 톤이 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간살 중문과 홈쇼핑하는 느낌인데 일반적으로 유리장식장 도어가 컬러가 한정적이에요. 알루미늄 컬러가 있는데 분체 도장으로 테두리를 다 잡고 그 다음에 장식장을 만들어낸 것도 여기서의 디테일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 장기동 현장 거기랑 비슷한 거예요. 후드가 강렬하기 때문에 거기에 잔상이 아마 PD님께서 갖고 계시는 게 아닐까. 그런 의미로 주방 한번 설명드릴게요. From the first time I set my eyes on you, I didn't know from the start. 자, 엘리님 주방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주방은 Turn my life around.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인테리어 쇼에서도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비디오폰을 어떻게 하면은 없애버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영상도 나왔더라고요. 저희들도 늘 고민했던 부분이라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존에 있는 비디오폰을 벽체와 1:1로 마감을 시키고 그 앞쪽에다가 이게 서스로 잡아대서 빌트인 되는 느낌의 비디오폰을 구현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크니컬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아무튼 1.5인치 조명은 벽이랑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벽을 반사시키는 조명 효과를 보면서 적은 수의 조명을 가지고 조도를 확보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제 머리 위쪽에 원래 에어컨 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에어컨 이쪽 주방을 쐴 수 있는 에어컨이 있었는데 복도 들어와서 바라보는 이 통로가 에어컨이 너무 걸리적거렸던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에어컨 이설 작업을 요청을 해서 작업 완료한 겁니다. 이제 전체 컬러 톤을 브라운, 베이지 이제 그런 컬러 톤으로 지금 구성을 했고, 다 이제 톤온톤으로 제가 맞췄다 보니까 이쪽 뒤쪽에 보이는 도어도
약간 세틴 베이지라고 해서 살짝 이제 브라운 느낌이 있는 이제 그런 도어로 제안을 드렸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쪽도 너무 밋밋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주방도 그렇고 거실도 너무 이제 베이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쪽 아일랜드가 사이즈가 1100에 3000이 되는 큰 대형 아일랜드이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시선을 좀 집중되게끔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어두운 이제 브라운 느낌의 포인트가 있는 그런 세라믹으로 제안을 드렸어요. 보통 저는 이제 시공을 이쪽이랑 측면 정도만 이제 마감을 하는데 조금 더 이제 고급스러워 보이고 박스감 있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쪽 앞쪽 서랍까지 같은 재질의 세라믹을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봤을 때 세라믹의 그 고급스러움과 그 무게감이 훨씬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가격이 적지간죠. 아무튼 저희가 여기에서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기 위한 그런 제안들을 했었을 때 두 분 다 흔쾌히 그리고 한번 해봐라, 예쁠 것 같다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도 조금 더 신나게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주방 공간에서 시선을 확 끄는 아이템이 하나 있죠. 삶의 구도. 그렇죠. 이제 PD님도 완전 전문가가 돼가지고 저희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김포 프로젝트에서 소개시켜드린 게 있을 텐데 팔맥이라는 굉장히 하이엔드 후드 브랜드에서 가지고 온 제품입니다. 이제 고가 라인이지만 강렬한 인상을 주는 후드를 저희가 시공을 했습니다. 요즘 좀 핫한 수전인데요. 이거는 이제 한스그로의 아쿠노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니켈 스테인레스 스틸 제품으로 시공을 했어요. 사실 이 제품을 제가 거의 한 달 넘게 기다렸어요. 이쪽이 원래 창이 요 뒤편까지 있었잖아요. 여기서부터 한 20cm 가량은 조금 더 확장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창을 교체를 했어요. 근데 교체를 하면서 시스템 창으로 교체했더니 이 바깥쪽에 보이는 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훨씬 더 선명하고 깔끔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바로 바깥쪽에 동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이 이제 보여지는 그런 효과를 여기서 가져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만족스러운 공사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시스템 창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이는 부분의 가장 좌측에는 저희가 팬트리 장을 넣어서 수납을 최대화시키고 주방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는 아이템을 시공을 해드렸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안쪽에 이너 서랍이라고 하죠. 이 이너 서랍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너 서랍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블럼으로 해가지고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사실 저희가 좀 히든 공간으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사용하실 때는 그래도 저희 슬라이드 도어 같은 경우에는 피스를 체결을 해서 점검으로 숨기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점검을 할 때 피스를 풀고 다시 뭐 마감을 수정봐야 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 자석을 활용하여 점검물을 탈부착할 수 있게끔 장공구를 만들었고요. 그 이유는 이 슬라이드 도어가 열렸을 때 슬라이드 레일을 잡고 있는 나사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천장 끝까지 올렸다 봐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제 이쪽에 설치를 하려고 했다가 문을 열었을 때 소파에서 보이는 뷰가 냉장고가 일률적이지가 않아서 저는 최대한 숨기고 싶어서 배치를 이제 이쪽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쪽은 쭉 연결되어 보이게 장을 그렇게 짰어요. 자, 현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용부 바닥이 타일이다 보니까 같은 소재의 1200에 1200각짜리 타일로 바닥 마감을 해드렸고, 벽체랑 요 현관 방화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사용성에서 좋은 필름으로 마감을 해드렸어요. 단 톤을 맞추기 위해서 색깔을 잘 봐가면서 필름 선택을 했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양쪽으로 신발장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쪽도 전부 다 키 큰 신발장이 있었고 이쪽도 전부 키 큰 신발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 뒤편에는 공용욕실의 레이아웃을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기존에 있던 공용욕실에서 샤워하는 공간과 욕조 공간이 별도로 존재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었을 때 굳이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쓸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해서 고객님한테 여쭤보니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없다고 해서 기존에 우측에 있던 신발장은 저희가 뒤쪽으로, 기존의 공용욕실의 욕조 자리까지 저희가 다 신발장 팬트리 공간으로 만들어서 여기 공간은 지금 깊이가 이렇게 깊은 팬트리 공간으로 완성이 지어졌습니다. 왼쪽 공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측 공간의 수납이 대부분 다 가능하게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예쁜 공간으로 연출을 하고, 앉아가지고 신발을 신거나 뭔가 무거운 짐들을 올려둘 수 있는 벤치까지 여기서 디자인 제안을 해드렸고, 위쪽으로는 거울 안쪽으로 후크를 저희 디자이너님이 직구를 해가지고 뭔가 외투라든지 걸어놓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이쪽
위쪽을 살려가지고 걸어놓을 수 있게끔 사용성에서도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욕실 같은 경우는 이쪽에 욕조 쪽이 있었고, 그리고 이쪽에 샤워 공간이 있었는데 샤워 공간을 욕조가 들어간 형태로 바꾸면서 샤워와 욕조를 함께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구상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수전이라든지 액세서리류들은 전부 다 무광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변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조금 비싼 거 플랫 비대 일체형 변기로 시공을 해드렸고, 벽체 같은 경우는 600에 1200각짜리 타일을 세로로 시공하면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타일과 타일 사이에 내지 부분 컬러와 실리콘 컬러까지 세 가지를 고려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면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세라믹 세면대가 아닌 이런 노출형 세면대로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배관들이 노출되면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보이게끔, 조금 더 얄쌍하게 보이게끔 잡혀진 디자인입니다. 휴젠트도 이번 또 새로운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조금 더 고급스럽게. 근데 너무 많이 비싸져가지고 요즘에는 이거 제안드리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무튼 복합 환풍기 휴젠트로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천정 조명들은 1.5인치 조명과 목공 천정에 도장 마감으로 천정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간접 조명을 한쪽으로 위치시켜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욕실을 표현해봤습니다. 피디님, 욕실이 이게 뭔가 넓어 보이지 않나요? 여기는 아무래도 꼭대기층이니까 우리의 위층에 아래쪽 배관이 없어요. 그래서 천정 자체를 이렇게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젠다이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잡아드렸고, 한쪽은 조정 욕조로 표현을 해서 아이들이 여기서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씻을 수 있게끔 저희가 공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가 3명이서 나와가지고 목소리를 함께 했었는데,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된 계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저나 아니면 저와 디자이너 함께 2명이서 혹은 1명이서 영상을 찍기 마련인데, 이 기술팀이 늘 소외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기술팀의 목소리도 좀 담아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3명이서 같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현장 하면서 디테일적인 거를 좀 많이 배웠던 현장이었고요. 여자 고객님은 하고만 아는 사인이 있습니다. 저 스피커 기억하시죠? 집요한 놈입니다. 안 되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 어떻게든 되게끔 다 만들었고, 저희는 실수 없이 잘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현장 특히 집중한 거는 이제 톤 정리하면서 포인트를 어디로 줄지 이 부분에 집중을 했고요. 눈에 많이 거슬리거나 그런 부분 없이 조금 편안하고 아늑한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거에 많이 포커스를 두는 부분이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건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홈파벨이었습니다. 끝!